박예순 시인의 유고시집 북한 간이역 순례시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오프닝 낭송으로 박예수 선생님의 나한정 역을 낭송가 윤순희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나한정역 박혜수. 얼음 바다 보고 싶다. 겨울 강원도 시퍼렇게 얼어터진 얼음 바다 보고 싶다. 내륙에서 시퍼렇게 얼은 얼음 바다 보고 싶으면 여름 물방개가 울고 있는 것 아닐까. 강원도 산엽 구름마저 숨어버린 연목나무 긴 주름살, 흰 구름 속 뚫고 산엽 뚫고 얼음바다 보고 싶은 나한정역. 통리역 신포리역 넘어 나한정 나에게 한정된 역일까. 얼음바다 울지 않았고 내 마음도 울지 않았다. 나한정역 홀로 길 떠나지 마라. 흰 눈들을 피해가라. 내가 거기서 빗방울 속에 있었을 때 아스라 내 모습 보이지 않네. 문득문득 동해가 보고 싶으면, 문득문득 산엽 속에 내가 있으면 저녁 무렵 나한정역 마음 불사르는 접시꽃 보러 가겠네. 머리보다 가슴으로, 가슴보다 마음 가고 있는 나한정역. 푸른 바다 별빛 쏟아져 내리고, 푸른 바다 별빛 쏟아져 내리고 있었네. 이어서 박예수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이석계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호수 문학관은 세 번째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오늘 제일 많이 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인사 말씀은 유인물의 일곱 시집을 출간하느라고 결심하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민족 사랑문화인협회 작가회의 공동의장으로 계신 최지월 시인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시인협회 김동 회장은 지금 같은 토성에서 6필시 전시회 행사에서 오늘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대륙문학회 이제 회장님 오늘 바쁘시 못 오시고, 또 회원분이 유영철, 김용호, 문택, 최영이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분 중에 한번 축사 좀. 멀리서 이제 박예수님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배성근 씨와 회장을 활동해 계십니다. 회원들 이재환, 네, 반갑습니다. 회원들. 그 다음에 이제 떠박이 그 앞에 오순산 남성가에서 시인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영원한 동지들, 대구 동지하고 10회 동지에 동지 회장인 이재동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지 10회에 유일하게 문학 동인이 하나 있습니다. 열명문화예술동인 원래 3호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시회도 7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회를 이끌어, 동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영철 동인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속에서 열매 동인을 고르려고 했는데 서정은 또 동기가 왔습니다. 근데 공사에서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세 번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오늘 뒤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빈자리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인사 소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거론해 주신 서지월 선생님의 축사 말씀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호성 12 제막식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후로 이 문학관 행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정호성 선배한테 만났을 때 그 기념관 개강 기념 때 참여를 못했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박혜수 선배 6호 시집 출판회를 가진다 하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구 대륜고등학교 출신인 박혜수 선배와 정호성 선배와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아주 평생이라 할까요? 시를 논하면서 함께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륜고등학교라면 오늘 그 영남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신 대륜문학회 전 회장님께서도 오늘 오셨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문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수 선배께서 어느 날 바다에 누우라는 시집은 예부터 벌써 나와 있고 바다에 누우라는 시가 MBC TV를 통해서 대학가요제에 그랑프리에 뽑혔다고 말씀을 하시기를 깜짝 놀랐었지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그 시인들도 요즘 시인들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그 고생해가지고 시인으로 등단했을 때는 굉장히 스릴이 있었어요. 제가 1985년도 86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인으로 등단하고 나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판검사가 되기보다 어려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시대에 바로 박혜수 선배는 이 참 희한한 인연인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3대 종합문예지 그때는 종합문예지가 알아주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월간문학이라는 게 있지만은 현대문학 그리고 나서 이금배 선생님이 창단한 한국문학 이 잡지 굉장히 있습니다. 한국문학 신인상에 이 당선되면 스타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한국문학 100만원 고려 신인상이 또 따로 있었어요. 문학사상
신인 발굴 등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문학사상 신춘문예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한국 문학에 물론 내가 등단을 하고 나서 알아는 일이지만 내가 한국 문학 제17회인가 모르겠어요. 등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예수 선배가 한국문학 제1회다.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우리나라 인류문이지. 그리고 1974년인가 그 일시에 다 이어련 교수가 문학사상을 창간을 했어요. 거기에 제1회는 전라남도 광주에 평생을 시를 써온 저한테 일평생 지대한 영향을 준 시인이 송수원입니다. 그 송수원 시인은 문학사상 1회는 내일은 비를 쓴 소설가 김병총 선생이지만 제2회가 됩니다만 시로는 송수원입니다. 선문학이에요. 제가 왜 한국문학과 문학사상을 겹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그 시를 쓰는 사람들도 이런 족보 같은 거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봄이 와서 먼 산에 진달래가 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못 가고 어제까지 4차례 다녀왔어요. 진달래 꽃이 먼 산에 질 때까지 갑니다. 저는 매일. 저는 시를 이렇게 써가 왔습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이나 한 번 알았던 시가 매력적이면 지속적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송수원 시인이 문학사상 신인 발굴에 시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당선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문학 제1회 신인상 당선자가 우리 대구의 박예수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시를 쓰지만은 그 주변의 사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왜 시를 쓰게 되었고 왜 열심히 시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시인들이 행적이 재밌는 거예요. 시는 재미가 없는데 시인들의 기행 야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매력에 시를 더욱 열심히 쓰게 되었는데 분명히 내가 이어련 교수가 문학사상을 창간한 그 문학사상 잡지 우리가 올바로 시를 쓰려고 하면 항시 시인의 작품만 읽어서 안 되잖아요. 심사평을 읽어야 되거든. 신춘문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에 괜찮은 문예지에 당선된 시가 있다면 심사평이 누가 썼는지 나 지금도 다 기억하거든. 문학사상 제1회 신인상의 예심이 이금배 선생입니다. 그때 들었습니까? 본심은 누가 받느냐 하면 문학사상 주관이신 이어른 교수, 그리고 그 훗날 저하고 인연이 닿아서 제 결혼 주례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국문과 김종직 선생님이에요. 이 두 분이
문학사상 제1회 심사를 했는데 심사평에 아깝게도 사선으로 떨어진 분이 있는데 대구의 피씨다. 이게 심사평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광주에 가서 송승호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고 우리 대구의 박예수 선배한테도 물어봤어. 일치해요. 아깝게도 박예수 형이 문학사상에서는 자동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문학인 것 같아. 한국문학에 제 기억으로는 바다에 누워 그 시가 당선된 걸로 합니다. 박예수 선배의 시는 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문맥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 바다에 누우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이 바다에 누우라는 이런 시를 역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체가 쉽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의미망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시를 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바다의 노가 그랑프리에 되고 나서 박예수 선배와 내하고 특히 동아쇼핑센터, 대구백화점 둘이 둘러봤어요. 이 바다의 노가 TV에서 나와가 그랑프리를 차지했는데 반응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아쇼핑과 대구백화점 그 1층 화장품 팔고 하는데 아가씨들 많이 있는데 내가 박예수 형은 선배를 모시고 여기서 이 다녔어. 아가씨가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누구신데요? 거의 몰라? 바다의 누워를 노래라는 그 높은 음사리가 불러서 지금 한창 TV에서 들끓고 있는 박예수 시인이에요. 이분이 우리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 난리 났었지요. 깜짝 놀라면서 뭐 제가 또 할 일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박예수 선배하고 여러 번 그런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박수 선배와 내하고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화예요. 대구 MBC 에서 공재성,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재성 심의위원장님 이분하고 영남일보 이춘호 기자하고 이 두 분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문학가 인생 일대에 특히 영남일보 서지월 시인의 만주기행 45회 저는 1년 연재했을 때 매주마다 잘 읽었다고 전화 온 사람이 공재성과 이춘호 기자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인들은 잘 알수록 옆에 시인 어디 신문에 나거나 무슨 그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지만 알고 있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공재성 국장과 이춘호 기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 또 왜 하느냐 하면 MBC 공재성 국장께서
아주 마인드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구 MBC 전국 네트워크 다큐멘터리 왜 석굴암 부처는 15도 각도로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가. 선생을 일으킨 분이에요. 역시 바로 이분이 박예수 선배를 발굴을 한 거예요. 대구에서는 경사가 났지요. 경사가 아니고 시끄러웠지요. 난리가 났어요. 공재성 국장도 요걸 새까지 얻어먹었어요. 왜 박예수 시인의 시간 갖고 하느냐.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제 입장에 봤으면 그거는 박예수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대구 공모역 뭐 구미역 뭐 어디 안동역 이걸 하는데 그 지역의 시인을 살리는 건 너무나 그죠? 여러 시인들의 시를 받아가 하면 이 작품돼 버리는 기라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자, 그래서 그 MBC 공재석 국장도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욕을 치면 얻어먹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담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헌한 분들이기 때문에 MBC 공재석 국장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외관인가 구미에 구상문학관이 건립일이었어요. 거기에 구상문학관에 시비가 또 세워졌는데 그걸 MBC에서 세웠어요. 그때 한글서예가로 아주 저명하신 해정 유행희 선생님이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공재성 국장은 박예수 선배와 해정 유행희 선생을 아주 지극하게 뒤에서 협조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박예수 선배가 그 순회역 12 제각식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시비가 2007년 4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비설산 창고체 할 때 비설산 자연 휴양림에 씌워지게 된 거예요. 예, 물론 달성군에서 씌웠지요. 그때 박예수 선배가 전화 온 거예요. 어이 서주걸 나는 살았다. 내가 있잖아 요걸 얼마나 얻어먹은 줄 아나? 아이 형님 내가 다 압니다 그거를. 자네가 말이야 살아있는 시인으로 우리 그래도 우리 경복권에 시비가 씌워지니까 내가 요걸 좀 덜 얻어먹겠다. 나누면 가지겠다. 이때의 그 박예수 선배의 그 아픈 심정, 그러니까 박예수 선배하고 저하고는 둘도 없는 멘토처럼 지낸 사이가 되겠습니다. 출판기념회 정기총회에 특히 박예수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된 것을 제 후배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영철 전 대중문학회 회장님과 함께 우리 그리고 대중문학회 전 회원이 박예수 기념사업회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기념사업회 회장님도 계시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사님 한 번 더. 아니, 여기, 네. 대중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유영철 선생님 맞죠? 네. 유영철 선생님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남이 뭐 편집 국장가 사신 분이 이렇게 수줍어해서 됐습니까? 여쭈가 서 있습니다. 됐어. 됐어. 네, 됐어. 예, 대륜문학회 활동 해수 형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방금 우리 서지월 대신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에피소드 드려서 했는데 참 서지월 대신은 제 후배지만은 그래도 시는 시고 또 말은 말이고 모든 면에서 잘 하시는 분이고 첫째 그렇게 잘 하고 하는데 하나 좀 모자라는 게 돈이 없다 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모든 얘기 다 잘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대륜문학회 거의 처음부터 활동하고 그래 하면서 해수영 또 구석본 선배 그 위에 조기석 선생 또 이성수 선생 이런 분들하고 너무 술자리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륜문학회가 발전하고 이래 했는 게 전부 다 해수영이나 석보영이나 이런 분들 그림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잘 안 나오던데 김수복 같은 우리 앞에 선생님하고 동기인데 김수복 같은 이런 사람이 또 나와주고 이래 하면 좀 좋은데 원체 바쁘신 분이라서 그런데 참 오늘 이렇게 해수 형님 출판 기념회 또 이래 유고집 내주시고 해서 참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참 도울 거 없는가 이렇게 또 생각되고 오늘 또 대륜문학회에서 이번에 18집이가 내면서 현 회장은 그쪽에 편집회의하고 잡혀 있어서 오늘 대륜문학회에서는 못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도 도울 거 있으면은 우리 서지월 대신께서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택이라고 합니다. 박예수 선배님하고는 고등학교 이제 서로의 관계 인연으로 맺어졌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알게 된 것은 서정근 씨하고 지산성당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요집을 낸다니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영철 전임 문학회장님은 또 1년 선배 되시고 하지만 저는 문학하고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맨 종교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박예수 선배님은 상봉성당 나가고 저는 지상성당 나가는데 외관 베네딕트 수도원의 이 봉원에 거기는 제가 선배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작고를 하시는 날 바로 그날 사실은 그때 그 해에 전국 문인협회 협회장으로 출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쭉 여러 가지 이제 시비 같은 거 이런 부분하고 제가 이제 성당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선종위원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장례 지도사도 맡았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한번 돌아가신 분들이 아름다운 동산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 그 가톨릭의 그 공원묘지가 군위에 있습니다. 군위에 지금 계시는 그 신부님이 바로 또 박예수 시인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외관 그 순심학교 선생님 계셨는데 제자분이고 해가지고 거기도 같이 다녀오고 그래서 뭐 저는 문학을 떠났어 이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해에 출마하는 데 고심을 좀 많이 해서 그때 상의를 저하고 좀 하고 있는데 또 형님 성격에 그리고 또 제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베네딕토 수도원의 회원급을 직접 작사를 했었어요. 그런 내용을 듣다 보실 때, 그다음 이제 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바다에 누워 거는 이제 그러면 좀 유명하시고 이렇게 뭔가 화려하셔야 될 건데 우리 오늘도 처음 뵙게 되지만 서지열 시인은 또한 이 대륜 인물하고 하나 후배가 되더라고요. 들어오기 직전에 인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나 이렇게 문학하시고 이런 분들은 돈하고는 정말로 청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배울 게 많다면서 가까이진 건데 바로 그날 서울 갔다면서 결심을 안 나가기로 해서 결심을 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수요일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내려오늘이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했는데 화요일날 신체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막걸리 한잔 술도 많이 사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약속을 그래 했는데 화요일날 아마 신체 검사인데 동산병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래서 약을 자시고 했는 그런 부분이 안에 천공이 좀 있어가지고 언밸런스 일어나가지고 유명을 달리하고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는 게 바로 부부가 돼가지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많은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세 건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님 장례를 제 손으로 못 치르고 그래 아마 우성공원인가 그쪽으로 모셨는데 한 달 지나고 사모님께서 전화를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가 우리 천주교좀 많이 가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시길래 참 그때는 보람이 있을 때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있다가 퇴임을 하고 와가지고 성당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는 게 그쪽이 참 마음이 져가지고 했는데 염두를 못 내고 있는 그 부분을 한 달 뒤에 잘 처리를 해서 모시고 여기로 갔더니만 군위의 신부님도 왜 이분이 여기 안 온지 하면서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장례를 지낸 줄 알고 왔다 갔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깊은 저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오늘 엊그제 처음 우리 서정근 씨를 통해서 듣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여선님도 계시고 서정근 시인 만나고 또 정호성 시인도 저희 선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를 통해 우리 돌아가신 박예수 신부님 박예수 시인을 통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서 있다가 우리 박예수 시인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형태든지 좋은 인연이 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계시는 박치명 선생님하고 이종남 선생님하고 몇 분이 현대백화점에서 박예수 선생님한테 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간이역 시를 한참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저보고 좀 이렇게 어떻게 정리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그래서 경험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어떻게 세월이 흘렀어요. 사모님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돌려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 10년 흘렀는데 제가 그 박예준 선생님 이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계속 머리가 막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박예준 이제 선생님 10주기 때 제가 버스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스킹을 했는데 그때 박예준 선생님 제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락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석계 선생님하고 다른 몇 분 연락이 되어서 그래서 이 원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러면 제가 박예준 기념사업회를 결성해서 요거 시집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박예준 기념사업회를 8월 달에 창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출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니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남 선생님께서 박예준 선생님 사모님하고 그동안 연락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사모님을 만나서 여기 그 유인물에 보면 9월 28일자에 박예준 선생님 사모님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출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12월 2일 날 편집 회의를 하고 또 2월 13일 날 2차 편집 회의, 3월 12일 날 3차 편집 회의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석계 회장님께서 눈에 막 핏줄이 설 정도로 맨날 며칠을 고생하시고 해서 이 책이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석계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보고 마치고 다음은 유골시집 서평에 대한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책을 아까 중간에 미리 나눠드린 것을 처음에 돌아서면서 책을 먼저 드려야지 뭐 그 내용이 같은데 아니 또 죄송합니다. 제 사역이 좀 많은데 좀 치러가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이제 아까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제가 강좌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유시 동인이 있었어요. 그래 이태수 선생님하고 지금 정호성 여기 문화관이시죠. 계신 이태수 선생님을 제가 10월 27일 날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 전에 장사연 영남문화센터님하고 많이 이 책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예습을 받은 후에 만들어 나갈까 생각하는데 오늘 접촉하는 차에 무슨 원고를 어떻게 부탁해야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의 국제문예, 영남문예, 가안이역 시리즈 4번 지금 국민들의 가안이역 시리즈가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 찾아가서 이 책을 좀 빌려가지고 다 뒤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가 접해보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이 긍정적인 답이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긍정적인 답을 못 얻기 때문에 차마 이 자리를 제가 모시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유고시집 서평보다는 제가 몇 가지 소회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동영상 준비를 제가 12년, 13, 14년도까지 보면은 지금 어디서 지금 주로 활동하나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그건 시창작 광장이에요. 그리고 수성문학 제가 수성문학은 시문학 출신인데 시문학 강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문인회 시창작반이 있었어요. 아마 카톨릭 문인회 종교적으로 선생님이 제일 제자들을 많이 아끼고 술자리가 가면 죄송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고모리형 시문학 동맹대 선생님하고 제가 활동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고모리형 슬픈 선생님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문도들이 만나서 얘기한 결과 북한 간이역 위주로 쓰였었는데 네 가지 분들을 모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머리 제가 글을 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쭉 나온 거를 쓰니까 좀 저작권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추리고 쓰고 솔직히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답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책머리 글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간이역 시를 쓰게 된 건 어머니의 그 철로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고를 저작권 안 당하기 위해서 제가 그 원고를 찾았어요. 그걸 제가 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월 진행하면서 했는데 술래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주신 USB 그대로 넣었습니다. 5파트 제목도 나온 게 그대로 넣었고 그래서 북한 간이역을 10곳을 선생님 아까 그 시인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10개 경목의 간이역이 제막시하고 행사만 있었지 선생님 그 어느 역에 어느 시가 어디 있다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4일 때 제가 다니는 사진을 제가 사진이 거의 딱 책에 실려 있는데 그 10곳을 정경 사진하고 그 시하고 내가 실어야 되겠다. 한 곳에 모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양력이 뭐 큰아들 언제 태어났다 하고 뭐 한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 실으려니까 내가 여러 번 장문 해보니까 이곳이 집에 가장 사는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추려가지고 지금 제가 했는데 114편이 수록되어 있고 지금 114편이 북한역 시하고 10편의 그 대구 경북의 그 간이역 시하고 그다음 선생님 양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임단체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에 이제 기념사업회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고려번호 좀 받고 바로 이제 진행을 막 했으니까 그래서 9월부터 출판해서 원래 1월 22일 11기 추도식 때 이제 책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책을 가장 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 2달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에서부터 선생님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선생님이 그때 1, 2, 3 우리 5번째 시리즈를 쓰려고 했는데 그리운 기타 타자, 외로운 기타 타자 풀어내서 몸소리 그래서 저는 보고 싶으면 기타를 타자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타자라고 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미리 드린 이 책을 이제 처음에는 이 책을 해가지고 원고 편집을 이 책으로 다 했는데 페이지가 340페이지 되어버리니까 이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책 5번째 시리즈를 하지 못하고 책을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크게. 이 책이 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번 책은 지금 우리가 500권을 했는데 200권을 출판사하고 드리기로 지금 그 서점에 가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이제 이근계의 박일승 선생님의 그 시를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바다의 시인에서 간이역 시인에서 다시 바다의 동영상 하나 볼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생님이 자세한 양력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문학사 연구나 대학원 석박사 연구생들이 바다 시인 그 논문 주제나 간이역 시인 논문 주제를 했을 경우에 같은 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를 했다는 걸 문학생들이 또는 그 연구할 때 조금이나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력을 저쪽으로 이 책도 그쪽으로 이렇게 바다 시인에서 간이역 시인으로 그 책머리에 글을 그려서 쓰게 되었고 우리 그 복합국가 그 사장하고 제가 면담을 경사 3번 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내면 솔직히 티트를 치겠냐 이래가지고 제목부터 표지부터 제가 고민을 그래서 박예술 요고 시집하고 북한 술래 시집이 아니고 술래시라고 했습니다. 술래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200권을 제가 더 만들어 그럼 200권은 또 출판사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서 책값도 상당히 줄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발간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자료들이 모아서 했었는데 저는 그나마 박예술 선생님 계셨으면은 제가 저희들이 우리 문학 활동하면 그 불꽃 문학관도 여기 많이 다니잖아요. 정호성 문학관도 있는데 박예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이제 5손가락 들어가신 분인데 박예술 문학관이라는 것을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것을 제가 좀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1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책을 출간하게 됐고, 이 수집을 출간하면서 제가 유인물에 제가 조금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이제 그걸 대신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바다의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매 시야거리 혹시 수성동에 있는 그 우왕을 17길에 250m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때 제가 소대로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도 나오거든요. 저는 소대로 참여하고 선생님 바로 집 앞입니다. 선생님 집 앞에 시야거리가 250m가 있는데 그 시야거리가 주인이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 시가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1월 21일 작년이구나. 작년 7월달에 우리 이제 선생님 신년사대를 창립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려고 거기 갔어요. 시집이 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보고에 우리 2006년도에 우리 신년사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캘리그라 하는 섭외를 놨습니다. 그 재료만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료만 밴드 사주면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거를 이제 단장을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써가지고 구청에 공원독지에 가서 예산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저들만 건대로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수집을 발간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서야 일 작은 일 하나 이제 해드렸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가 테크스에 한 5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저도 제작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잘된 동영상을 2분 22초 저받아야 놓고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좀 내먹습니다. 저작권 안 걸린 것만 걸리게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대금은 너를 바라다 본다. 쌀이 된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들 씻기워간다. 불만에 눈물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잠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딥딥디비디비디.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금은 너를 바라다 본다. 쌀이 된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이듯 씻기워간다. 나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잠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에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딥딥디비디비디. 고모여 박유수. 고모에게 가면 옛날 어머니의 눈물이 모여 산다. 뒤돌아보면 옛력은 쓰러지고 시래기줄에 얽혀 살던 허기진 시절의 허기진 가족들. 다 사라지고 부서진 옛 기억들. 부엉새 소리만 녹습니다.
이즈러진 달빛 화물열차는 몸 무거워 달빛까지 함께 싣고 쉬어가던 역이다. 고모역에 가면 어머니의 손재봉틀처럼 덜커덩거리는 화물열차만 꽁지 빠진 새처럼 검은 물새 떼처럼 허기지게 날아가는 그 옛날 고모역 선로 위에서 이즈러진 저 다리 이즈러진 저 다리 어머니의 눈물처럼 그렁그렁 애딸처럼 덩그러니 걸려있구나. 애딸처럼 덩그러니 걸려있는 슬픔처럼 비껴서 있는 그 옛날 고모역에서 바다에 누워 눈물을 바라본다. 늙은 햇살에 저는 바라보는 눈물이 다시 기어간다. 일만의 눈부신 바람고 밀고의 움직임 속에 문길도 새감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배처럼 흘러간다. 장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과 물살의 기발성을 발동한다. 장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과 하겠습니다.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할 시간이니까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전 박영수 기념사업센터 하나, 회원으로 둘, 셋. 다 돌아야 됩니다. 사진 찍히는 분들. 하나, 둘, 셋. 잘 아시고 써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제 사진은 이제 확인하는